수험생 여러분, 비도 오는데 아침부터 시험 보느라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6평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미 결과와 점수는 딱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연습 게임의 점수와 결과에 신경을 쓰고 연연하기엔 진정코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6평의 핵심은 뭐라고? 점검과 피드백이라고 했었죠. 자, 이번 6평 우리가 재밌게 좀 분석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평가원 모의고사의 그 의의에 딱 맞게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 피드백해보는 분석에 참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 자, 일단 참. 또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너희들 봤어? 또 독서지문 4개. 야, 빛나는 통찰력 이거. 우리 조교들이 6월평가원 시험지 딱 본 다음 깜짝 놀라서 연락이 왔지. 선생님, 돗자리 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근데 너희들은 알 거야. 쌤이 분명히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것은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거. 난 분명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OT, 별하는 밤 독서 OT, 문화 쿼리 OT마다 다 박제가 되어 있어. 왜냐면 그게 실제로 올해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변화된 이유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아. 그래서 적중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이런 독서 지문 4개가 딱 나와주면서 참 평가원 잘했어. 자, 그래서 너희는 조금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래도 이런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왔다는 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냥 4개라는 개수가 나왔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형식은 분명히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연습 게임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미리 보라고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전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지문 하나가 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또 한번 따져봐야 돼, 우리가. 자, 일단 한번 보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한다. 맞죠? 얘들아, 원래 독서 지문 영역 몇 개였니? 5개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입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나올 때와 그 중에 4개가 나올 땐 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너희들이 독해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별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도 빠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문이 늘었다는 얘기는 문항이 많을 때보다 지문이 많아졌을 때 더 들이는 시간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을 읽더라도 정확하면서도 제대로 2번 다시 보지 않게 한 번에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시간 분배도 너희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각각의 주제별로 지문의 패턴들, 그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1번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자, 이제 2번째. 얘들아, 지문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지문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해내야 돼? 선지의 정답을 고르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 사실은. 2번째가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특히나 이번 문항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알아? 단순히 지문의 내용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의 문항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거의 그런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니? 이해가 대체 뭐냐는 거죠. 이해가 뭐니, 얘들아? 이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해를 확인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지로 그냥 가지 않지. 뭘 거친다고? SM의 트리니티, 3단 문법 핵심이잖아. 변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근데 문제를 풀 때 내가 방금 읽었던 지문에서 익숙해진 어휘가 아니라 다른 어휘가 나왔을 때 당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변형을 거치는 거, 작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추론과 비판, 그 과정에서의 변형이었거든. 이번 6평에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반드시 지문과 선지와의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분명히 독서에서의 변별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2가지 지문 독해와 지문 독해 이후에 선지를 판단하는 이 2가지의 과정을 아주 정교하고 엄밀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독서에서의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6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이제 확실하구나. 내가 공부해왔던 우리의 경향성, 그 방향이 확실했구나. 그래서 한번 정리해본다면 선지 변형의 원리, 추론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패턴의 내용과 개념의 관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봄봄과 별에는 밤에서 꾸준히 계속 공부해 왔었던 그게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그 방향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고해진 확신을 갖고 계속 꾸준히 채워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독서의 영역들을 일단 분석을 쫙 해봤는데 이 내용들은 총평해서 우리가 굳이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론을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이 지문, 첫 번째 독서 지문. 너희들 1페이지 독서 지문 보고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야? 이랬는데 뒤에 계속 나와 막 독서 지문이요. 당황스럽죠. 첫 번째 독서 지문은 이제 독서의 방법론에 대한 거. 이 문제는 이미 1, 4학년도에 수능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법론 너희들 또 한 번 봤어 여기서? 보기에 뭐 나왔어? 쌤이 심지어 뭐라고 했었니? 독서에서의 지문의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독서와 문학을 연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하니? 독서와 문학까지도 복합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나와도 안 이상해 진짜로. 그래서 1번 독서 지문 보기에 고전 산문 나왔지? 연계.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그래도 내가 나름 굉장히 잘 분석을 해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래도 그 자부심과 어쨌든 간에 그러한 약간의 기쁨 이런 게 살짝 지금 아직도 여운이 쫙 남아있어.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너희가 시간을 지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난도가 코록코록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의 지문의 패턴들은 독서의 지문들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총평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문이 너희들 아마 가장 어려웠을 거야. 정보량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과학은 정보는 많은 대신에 뭐가 어때?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면 과학은 내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적 의미나 이런 것들이 깊지 않거든. 과학은 얕은데 좀 많을 뿐이야. 근데 그 많은 과정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었니?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었거든. 우리 별에는 밤 독서, 봄봄 독서에서 계속 과학하면 인과관계였잖아. 어떤 주제도 막론하고 통하는 출제 포인트가 바로 인과관계였습니다. 이 지문 인과관계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명확하게 분류했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의 유형인데 실전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너희가 체화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후에 우리가 딱히 이후에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문학으로 넘어가서 문학 얘기를 또 좀 해보자. EBS 연계의 수치는 좀 낮아졌지만 우리가 문제를 막상 딱 보니까 와우, 작품 직접 연계가 4개나 나왔습니다. 무려. 무슨 얘기야? 뭐 EBS 잘 보란 얘기죠. 근데 사실은 뭐 연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부의 방향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연계가 뭐 많이 됐든 연계가 줄었든 어차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문학에서 중요한 건 작품의 현상과 선지의 개념어를 대응해서 내가 이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 게다가 올해 6평을 딱 보니까 사실은 독서보다도 문학에 너희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분석의 지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문학. 일단은 어떤 개별적인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이번 보기가 어땠어 얘들아? 자, 여기 쌤이 써놨죠? 작품 해석에 대한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 본래 문학에서의 보기는 작품 해석을 도와주는 힌트 같은 거였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6평에서의 시험은 하나의 관점, 하나의 틀을 새롭게 준 거라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 비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니? 문학은 개념이다. 이 개념어라는 건 단지 문학 개념어, 표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쌤의 강의를 들었다면. 그래서 이 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올해 특히나 보기도 마찬가지 선지의 개념어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작년에 9평 만행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이 부분은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바로 변별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별에는 밤 문학에서 계속 개념을 본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야. 그 개념이라는 건 그래서 비평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수능에서는 고난이도의 선지 어휘로 등장을 할 거고 우리는 그 내용과 작품의 현상을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선지를 고르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 내용은 우리가 강조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작품이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작품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겠지. 특히나 작년에 얘들아 황만근 나왔을 때 쌤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작년 6평에서 황만근이라는 현대소설 중에서 기존에 발췌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지문의 부분이 발췌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이 부분은 그냥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라고 그냥 치부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니었죠. 역시 우리가 올해 6평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 2 수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에서의 변화를 주겠다는 그거는 계시 같은 거였고 우리에게 복선 같은 거였지.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작품의 다양성, 작품의 다양한 관점이죠.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거기에 상호 연계성 올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상호 연계성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 이것도 사실은 한번 쌤이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니까 자, 지금 오늘 봐봐. 완전하게 적중했다? 문학에서의 합리적 의심도 얘들아 들어봐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쌤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문학이 지금 지문이 4개가 나왔죠. 나는 문학도 지문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 역시도 문항 자체를 약간 줄이면서 분배하면서 다양하게 보기와 비평을 통해서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공부의 내용들을 확인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문학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제임스 트라다무스. 9평 지나고 이 얘기는 또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보기, 선지의 개념어. 분명히 고난도의 어떤 비평 용어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변별점을 그 지점에서 줄 테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내용, 문학 내용들도 역시 연계도 쭉쭉 보니까 갈래별로 거의 하나씩 됐고, 우리가 또 특수공 교재에서는 윤리유곡을 또 전문을 다 다뤘기 때문에, 너희가 전문을 내가 분명히 계속 강조했고, 너희가 읽었다면, 게다가 쌤이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어. 비연계 부분이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도 너희가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학 작품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작품 자체를 이제 킬러 문항들 해설할 때 쌤이 또 강조 지점들 따로 얘기할 테니까 총평에서는 이러한 특징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학을 이 문학의 의의를 너희가 이해하고 수능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공부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만 너희가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후에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일단 화작 유형. 화작 유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문제가 잘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가끔 화작은 성적이 떨어졌던 학생들이 있어, 실제로. 왜 그럴까? 화작인데? 유형도 익숙한데 왜 그럴까? 화작을 개무시하잖아. 그러니까 화작은 공부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급하지. 왜? 화작을 빨리 끝내 공통과목 4문제나 늘었는데 거기다 오늘 독서 지문까지 하나 더 늘었는데 그걸 빨리 풀어낼 거 아니야. 더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화작에선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한데 전략 없이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막 문제 풀면 여기서 실수 나온다. 그래서 화작은 오늘의 교훈은 한 가지죠. 화작만큼 이 영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화작만큼 전략이 딱 들어먹히는 영역이 또 따로 없잖니. 그러니까 화작은 이런 문제들의 유형들 여러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알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세이브하면서도 정확하게 화작의 문제들을 또 맞춰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약간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예시문항과 다르게 이제 약간의 그 유형에서의 변화는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정도지, 너희가 보기에 신유형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특이한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화작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엄매로 좀 넘어가 볼까? 예시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매체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또 이 매체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야. 쌤도 이제 엄매의 강좌를 6평을 보고 이 6평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 경향에 따라서 매체 강좌를 오픈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나 매체도 우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범주 안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체 문제도 몇 번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의 그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을 수 있어. 매체도 화작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죠. 역시 매체 문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문항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세국어가 없었지? 중세국어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가 막 엄청 너희가 또 중세국어 딱 보이는 순간 약간 쫄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또 두려워요.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독서 지문도 지문 읽었는데 익숙한 내용이 선지 없었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
그래서 언어 문제는 다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중세국어가 나온다고 사실 고난도는 아니었지만 쫄지 않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법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게다가 지금 6월이잖아. 아직 문법의 이해, 암기, 응용 연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됐으나 약간 까다로운 문항이 분명히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평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이후에 역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선택 과목은 또 중요한 킬러 문항들 함께 풀어보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얘들아 오늘의 마무리로 너희들 시험 보느라 참 고생했는데 이 영상까지 보고 있는 너희들 정말 최고야. 분명히 너희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 오냐에 따라 달려있어.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 다르다니까. 각자의 시간 다릅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오지만 언제 오냐의 시기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너희가 중요한 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는 거 있잖니. 이 시험의 특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 시험의 유형과 그 출제 방식에 얼마나 익숙해졌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런 건 그딴 건 없어.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지는 만큼 실력이 오릅니다. 시험이라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유형에 나의 머리를 맞추면 그만큼 의식을 변화시키면 점수는 오릅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 돼. 시험이라는 건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분명한 내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형식이 존재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희들 성급한 판단, 노노노노. 6월이면 너무나 성급합니다. 심지어 9평 지나고도 우리 저기 아주 똘똘한 조교 중에 9평 때 4등급 나오고 수능 때 1등급 나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렇지. 잼마쌤의 사고의 과정을 쫙 따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험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 점수나 이런 거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시험 끝난 다음에 너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요거야. 나의 보완점 대체 뭘까?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 특정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돌아가는 막 돌아다니는 어휘들로만 기억하지 말고 필기를 하세요. 오답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오답노트 하나가 나중에 너희도 9평 대비 수능 대비에 너희들의 유일한 단권화 노트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극복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수능의 점수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험 보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고 어떤 쌤의 또 참된 분석 어마어마한 이 분석력과 통찰력 뭐 또 유일하게 그렇게 딱 예측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심지어 평가원이 딱 들어맞게 또 고맙게 문제를 내줬네. 자식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어떤 쌤의 예측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딱 맞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쌤에 대한 어떤 시험의 경향에 대한 이해가 공고하다는 얘기니까 쭉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던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해설 강의에서 보자.